다음으로 오전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좋은 도시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 대해 강연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제 청정 지역인 전주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시면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상을 대신 보내주셨는데요. 김승수 시장님의 강연을 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전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수 발생이 되어서 오늘 현장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아쉽고 그리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명한 건 국가의 시대가 지나고 도시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2020년 굿시티 포럼을 준비해 주신 시사저널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의 결과는 없습니다. 도시는 늘 변화하고 늘 과정 중에 있고 변화하고 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도 생로병사가 있고 또 평안한 시기도 있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똑같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건의 위기에서 경제의 위기로, 경제의 위기에서 복지의 위기로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이기는 힘은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감히 상상력 그리고 그 상상력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함께 이 위기가 나의 위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위기라는 사회적 연대 그러니까 상상력과 용기, 사회적 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반년을 맞이하면서 전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해내는 성과도 있었고 이 경험의 축적이 이제 전주를 미래로 나가게 할 가장 큰 동력과 디딤돌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전주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위기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의 재발견, 지방의 재발견.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지시되는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했고 또 지역은 늘 서울을 중앙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완전히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중앙정부와 또 서울이 끌어가기도 하긴 하지만 지역의 지자체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또 얼마나 지역적으로 얼마나 진취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에 대한 실증이 있었던 시기가 이 시기고 그래서 지역의 재발견을 하게 됐고 또 자각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중앙정부의 공직자들이 또 청와대에서 중앙 언론에서 지역이 오히려 훨씬 더 힘있게 훨씬 더 창의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하셨고 전주 또한 착한 임대료, 재난소득, 해고없는 도시 이 3대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 이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전주라는 도시를 더 지속 가능하게 하고 전주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적 상상력 그리고 용기 그리고 전주 시민들의 따뜻한 사회적 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주는 관광도시니까 많은 분들이 전주를 오셔야 되고 1년에 1,000만 명이나 넘는 관광객을 맞이한 지가 벌써 4년이나 됐기 때문에 전주는 꽤 관광지 또 여행지로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서비스업이 발달된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서비스업은 음식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숙박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도시죠. 그런데 손님이 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고, 임대료가 커지게 되면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주도 그런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미 전주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수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 또 한옥마을에 계신 우리 건물주들과 1년 전부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고, 또 전주의 이 도시에 있는 음식점 이런 업소들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동결하면 전주시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책도 있었고, 또 임대료를 올리는 나쁜 말로 말하면 주범 같은 분들이 기획부동산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사회적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기획해서 막 올리는 게 아니고 진짜 착한 임대료를 받는 사회적 부동산을 저희가 운영하기도 해서 이런 분위기들은 꽤 잡혀 있었는데, 역시 전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관광지는 아마 임대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다 많은 분들이 포기를 했었고, 저는 또 절박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임대료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주에는 35개 동이 있는데 35개 동 동장님을 전체 다 모았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 자기 동에 있는 모든 건물주를 우리가 다 한번 만나보고 설득을 하자. 이제 사실은 동장님은 팀장님 하다가 사무관 승진이 돼서 이제 동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어서 혼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동의 통장님들과 함께 건물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거의 그 동에 있는 건물주들을 만날 수 있는 건물주들은 다 만났는데, 그 어떤 건물주가 반갑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장사도 안 돼서 나도 어려운데, 전주라는 도시가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도시가 아니어서 어마어마한 대형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생계형 건물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도 어려운데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를 내리라니. 그래서 어떤 동장님은 통장님과 함께 30분 동안 부동자세로 쌍욕을 들어가면서 혼난 적도 있고 수없이 많은 면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전주역 앞에 1km를 10차선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난 임기 때 숲을 조성하고 광장을 만들었던 전주의 중요한 재생 공간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 한두 분이 이걸 내가 우리도 힘들지만 임대료 한번 내려보겠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 한옥마을 주민들께서 한옥마을이 많은 분들은 임대료가 너무 올랐다고 비난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다. 이번 기회로 한옥마을의 건물주들과 임차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 한번 내려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한번 극복해보자. IMF 때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상생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주가 상생 실험을 하니까 바로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전주 시민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그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주는 이제 겨우 1개, 2개, 10개 이렇게 시작했던 점포 수들이 1000개를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집세를 또, 내가 코로나 때, 전에 메르스 때 어려워서 그때 집주인이 나를 집세를 깎아줬는데, 나도 어려우니까 이번에 한번 내가 이제 건물주가 됐으니까 어려울 우리 임차인을 위해서 나도 한번 집세를 깎아보겠다고 집세 운동으로 또 번지기도 했고, 전주에만 1400개 점포들이 혜택을 받고, 전국으로 따지면 이미 전주로부터 시작한 착한 임대 운동이 이제 32,000개 정도 될까요? 3만 개가 훌쩍 넘을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전주의 착한 임대는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이 착한 임동이
임대운동이 결국은 이렇게 착한 임대운동을 한 건물주들에게 법인세나 또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를 줄여주는 국가의 제도까지의 변화를 가져오는 큰 정책적 혁신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이 임차인들, 그러니까 건물을 빌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자기 이제 나갈 비용들을 좀 줄이는 경제적 혜택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리고 국가의 제도가 어느 정도 변화됐다는 것도 큰 성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사회적 연대에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이런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가 축적되면서 사실 전주의 한옥마을은 50%가 넘는 건물주들이, 약 60% 가깝게 건물주들이 참여를 해줘서 원래 한옥마을 임대료가 꽤 비싸면서 건물주들하고 임차인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선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큰 성과가 있었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로 번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재난소득입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충격에 더 힘든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피하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일 강조하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다간 아예 생계를 등져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럼 아예 현금을 줘서 이들의 생계를 지켜주고 그 덕에 지역 상권도 명맥은 유지하도록 돕자는 이 재난 기본소득 제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취약계층 5만 명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고, 시의회는 곧바로 556억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이 어려움, 시민들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건데, 이걸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주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전주가 하면 그럼 우리 도시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게 아니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그렇고 전주의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더구나 재난기금을, 물리적 파손의 재난기금을 저희가 사용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사회재난 때 시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적이 거의 없고, 또 재난기금을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전주시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고, 중앙부처라든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전주가 하면 본물 터지기 때문에 이거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재난기금을 그런데 사용해도 되는 거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지만, 전주는 전주 시민들의 절박함, 그것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주시가 선언을 하고 난 뒤 대통령께서 수도권 방역대책회의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별로, 지역이 또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라, 전주나 화성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주 재난소득은 이제 기본소득에 불을 붙이는 일종의 티핑포인트가 되었고, 전주 시민들께서, 저희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건 아니고 5만 명,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오면 가장 먼저 또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게 이제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을 위한 재난소득을 전주는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주 재난소득이 의미하는 것은 행정이 시민들의 절박함을 그대로 몸으로 떠안아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망설이고 있을 때 행동으로 돌입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또한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이유로는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 당신 곁에 있다는 우리들의 사회적 약속, 이게 바로 전주재난소득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께서 정말로 어려워서 희망의 끈을 놔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따뜻한 약속, 이게 바로 전주의 재난소득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의 재난소득은 이제 기본소득이 본격화되는 티핑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전주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해고를 할 텐데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또 행정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뭐 100% 아니라 200% 많은 분들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떠안아서 남들이 필요하지만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필요하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전주는 과감하게 실천했습니다. 바로 이게 해고 없는 도시 전주선언입니다. 전주시 혼자 했던 건 아니고 전주시와 노동계, 그리고 또 경제단체들, 또 시의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러 숙고 끝에 전주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해고 없는 도시 선언하면 뭐 할래? 법적으로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려워지면은 당연히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고, 요건이 갖춰지면 고용주가 해고하는 것도 권한인데 전주시에서 이걸 왜 침해하려고 그러냐? 더구나 법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저는 법적 권한이 없는데 가장 집중했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가치 있는 일일 거다. 예를 들면 제가 신호위반하고 교통딱지를 받으면 또 뭐 다른 일하고 벌금을 예를 들면 받았다면 이제 벌금을 내고 교통딱지를 가서 해결을 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사실 없잖아요. 뭐 돈으로 내가 해결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해고 없는 도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 없는 도시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이건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나와 어려운 시를 함께 해왔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전주라는 지역사회에 저는 지금까지 함께 해온 나의 동지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했던 저희 직원을 절대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가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이게 훨씬 더 구속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대체 몇 개 업체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전주에 무슨 기업이 있다고 무슨 변변한 기업도 없는데 전주에서 무슨 해고 없는 도시라 뭐 해고 올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기업은 노조가 있어서 1차 방어막이 단단하게 돼주고 또 큰 기업만 있는 데는 설사 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책들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데 이 중소도시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도시는 노조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게 대부분 다 서로 알지 않겠습니까? 뭐 음식업 하시는 분들, 여행업 하시는 분들, 또 병원 하시는 분들, 또 제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면 사람 줄일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거의. 근데 다른 업체에서 해고를 하네? 그럼 저도 이제 도덕적 해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나도 하면 되겠구나. 어느 병원이 해고했는데 그럼 우리 병원도 어느 병원이 환자가 줄어들어서 간호조무사들을 많이 해고를 했는데 그럼 우리 병원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사회적 방파제가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주 해고 없는 도시는
일종의 나와 나의 가정, 지역사회, 국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방파제입니다. 이제 중소기업 또 급여가 적은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을 잃게 되면 우선 당장 내가 정신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거고 나와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아이들 이 충격이 올 거고 이게 더 충격이 심해지면 차상계층으로 떨어지고 더 충격이 심해지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나와 나의 가정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저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게 해고업무 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두려웠어요, 사실은. 진짜 이게 몇 개 업체나 참여할 수 있을까? 1차 때 5월 13일 79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2차 때는 138개가 참여를 했고 3차 때는 592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현재 8월 19일 오늘 87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사실. 전주에 있는 병원 한 곳이 저희가 이제 정책 툴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사회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정책 툴을 가지고 있어서 선언을 해준 그 업체에는 최대 2억까지 이자는 보통 3% 4% 정도 하는데 0.1% 원래 0% 아예 이자를 없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자가 없으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대출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래서 상징적 금액 0.1%만 저희가 받고 이제 최대 2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고용유지금 그러니까 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정부가 9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10%를 또 저희 시에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것들을 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음식업 같은 데는 이제 물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도 공공요금도 저희가 주로 저희가 삭감 해드리기도 하고 여러 정책 툴을 물론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큰 기업에게 뭐 880명 되는 병원이 선언을 해줬는데 거기에는 최대 2억까지 저희가 대출을 한다 한들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돈하고 관계없이 그런 병원이 해주니까 또 다른 병원들도 따라서 해주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확 살면서 전주 해고 없는 도시는 아직 과정에 있습니다. 최종 평가는 좀 더 있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무려 879개 업체가 참여했고 지금도 또 문의가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전주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용기 있게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혼자 간 게 아니고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앞으로 또 그렇게 극복해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장들을 개척해 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남들을 따라가서 그 사람을 이기고 1등한 경험은 수없이 많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응원을 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길을 가는 당사자도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진짜 선진국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용기 있게 가는 힘, 또 실제 만들어내는 그 능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능력, 이게 저는 진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 GDP 3만 불이 선진국이 아니고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 이게 갖추어진 도시 국가가 진짜 선진도시, 진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0년 굿시티 포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제안과 또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발표될 겁니다.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는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좋은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주시도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행동하면서 용기 있게 시민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록 영상이지만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승수 시장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